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아, 날씨가 정말 덥네요. 아, 저도 일하면서 참 많이 더웠고, 또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부산에 살고 있는데, 부산에 사람들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정말, 네, 차도 많이 막히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휴가도 잘 보내시고, 또 이렇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뭐 폭염주의보가 지금 뭐 전국에 다 지금 내려졌다고 하는데 더운 날씨 조심하시고요. 제가 이제 3화를 올려드리고 금요일 날인가 올려드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올려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죄송하고요. 이제 4화를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지난번에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좀 재활용을 했습니다. 네, 재활용을 했고요. 제가 오늘부터 이제 드릴 말씀이 본격적으로 이제 죽을 뻔한 위기인데 어 제가 지난번에 이제 부모님 두 분이서 이렇게 결국에 이렇게 이혼하신 것까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혼하시고 나서 어 이제 어 이제 저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고난이 좀 많이 시작이 됐는데요. 뭐 이혼하실 수밖에 없었죠. 저도 제가 생각해도 이혼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이혼하시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죽을 고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어 제가 이 이야기 드리기 전에 일단 어제 지난번에 이야기 드린 게 이 이야기가 거의 이렇게 판타지에 가깝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야기를 말로만 이야기 드리면 좀 신뢰를 가질 수 힘들 수 있어요. 신뢰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적으면 어 개망합니다. 네, 망합니다. 예, 망해요. 너무 막장이라서. 예. 그런데 제가 이 신뢰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자, 이게 뭐 여러 가지 신뢰를 드릴 수 있겠죠. 증인이 있을 수 있고, 뭐 사진이 있다던가, 네, 증거 사진. 그런데 인생이 막장으로 살면서 제 한 몸 건사하기 바빴고 모두 이런 분들은 모두 손절했잖아요. 이미 이 M이란 분은 저랑 이제 이미 원수가 돼가지고 이미 손절했는데 이분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없잖아요. 정말 맞습니까? 맞으면 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저도 정말 증인을 한 명이라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확인을 시켜드리고 싶은데 이게 불가능하고 또 사진은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한 장도. 네, 한 장도 없어요. 왜냐면 거의 이제 도망자 신세로 네. 네, 살기 바빴으니까 네. 생존 문제였으니까 뭐 사진 찍을 시간이 없었어요. 예, 사진 찍을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이 한 장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증거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 증거를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 좀 이렇게 고민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 법정에서도 증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증인이 어떤 게 증인으로 될 수 있냐면 뭐 증인이 증거 자료를 갖고 있으면은 그거는 뭐 사실 증인을 부를 필요도 없겠죠.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증인은 이제 확인을 했지만 자기가 두 눈으로 확인을 했지만 이 증거 자료가 없었을 때 확인만 하고 이 범죄 현장을 그러면 이 증인의 말은 어떻게 법정 효력이 있겠습니까? 이게 일관되고 예, 일관되고 어, 그, 그 현장과 사건 사고가 일치를 했을 때
이게 이 사람 정말 받겠다 해가지고 육하원 측에 의해서 이거를 사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게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이 이게 신뢰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최대한 생략을 하고 좀 간추려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는 또 다음에 더 하는 걸로 하고 좀 이렇게 생략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제가 제 인생에 있는 있었던 일을 이렇게 그래프로 이제 죽을 뻔한 위기, 네, 죽을 뻔한 위기를 제가 이렇게 그림 설명을 대충 해드리고 이야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죽을 뻔한 위기. 제가 인생이 좀 특별해요. 이 죽을 뻔한 위기가 얼마나 많은지 좀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많습니다. 한 위기. 예. 왜냐면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한번 있을까 말까인데, 저는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보면 어렸을 때 제가 뭐 1화, 2화, 3화 이렇게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1화에서 3화까지 네, 좀 대충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뭐 이소동도 많죠. 네, 이소동도 많고 또 말씀 안 드린 게 뭐 맞아서 기절하고 막 학대받은 것도 있지만 진짜로 죽을 뻔한 위기는 이것 때문에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사탕을 일부러 많이 먹어서 일부러 그냥 삼켜가지고 질식사할 한 적도 있고요. 또 익사해서 죽을 뻔한 적도 있거든요. 계곡을 가는데 일부러 깊은 데 빠져가지고 익사해서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뭐 어렸을 때 유아기 때는 이렇게 그냥 넘어갔던 것 같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때 있었던 일을 제가 본격적으로 이야기 드릴 것 같은데, 이때 제가 이제 난이도가 급상승했습니다. 나이가 먹을 만큼 난이도가 급상승했는데 이때가 이제 초4에서 중1 이때까지, 내가 이제 중1에서 중2에서 고3까지 여기 이제 성인, 네, 이때 이렇게 있었는데 잼민이 때 이때 이제 난이도가 급상승했어요. 난이도가 급상승했는데 이때 제가 죽을 뻔한 게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고요. 많고요. 맞아 죽을 뻔한 적 많고요. 그리고 얼어 죽을 뻔한 적도 있고요. 얼어 죽을 뻔, 굶어 죽을 뻔, 네, 굶어 죽을 뻔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떨어져서 사고로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여기 사고에 낙상 사고 네,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낙상 사고 그렇게 해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요. 자전거 사고 그래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또 말벌집에 지나가다가 말벌집 때문에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말벌집에 집단으로, 장수말벌이거든요. 장수말벌 위험하다 하더라고요. 네, 지금 뭐 여러 방 쏘였거든요. 이때 말벌집 근처를 제가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가 죽을 뻔한 적도 있고요. 또 죽을 뻔한 적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번개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요. 네, 네, 참 많습니다. 네, 정말 많죠. 생각하면 더 있을 거예요, 아마. 이때 이렇게 죽을 뻔한 적이 이렇게 많고요. 또 이제 이 급식 때는 제가 죽을 뻔한 고비는 많이 여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심리적으로 엄청 괴롭혔었죠. 그 M이라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엄청 괴롭혔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엄청 이렇게 내몰아가지고 이때 많이 진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못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뭐 이야기 드릴게요. 못한 이유, 이것도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2화가요? 3화인가 그때 이야기 드렸잖아요. 3화 때 이야기 드렸네요.
이게 그 고통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지옥과 천국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무서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 이때 꿈이 천국 가는 방법을 알면 바로 이렇게 해버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또 지금 이 답을 알았어요. 이 답을 알았는데 그래도 제가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네, 나중에 이야기 드릴게요. 왜냐면 이런 답을 알았으니까 또 알려줘야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예, 이렇게 쉽거든요. 예, 쉬워요. 아, 이게 쉽다는 게 아니라 자살이 쉽다는 게 아니라 이 아는 방법이 이걸 방법이 쉬워요. 예, 쉽다. 저는 이 과정이 이렇게 다사다난했을 뿐이지 이런 다사다난한 사건을 겪어야지 답을 아는 게 아니에요. 답을 그냥 저는 오지게 그냥 꼬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서 또 이제 사회에 나오면서 이제 죽을 뻔한 적이 또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제 나중에 이야기 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공장에 취업을 했거든요. 바로 왜냐면 이제 고2 때 제가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집은 경기도였어요. 여기 거리가 있으니까 기숙사 생활했거든요. 기숙사 생활했는데 어느 날 말도 없이 광주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가족들이 정말 말 한 자리 없이. 그래가지고 기숙사 방침이 토요일날 집에 가야 된대요. 그래서 토요일날 집에 가야 된다 해서 저는 집에 못 가잖아요. 광주로 말도 없이 이사 가버려서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자취를 했거든요. 서울에서 고시원에서 자취를 했는데 이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미 가족들이 손절했어요. 손절. 어머니랑 애미란 사람이 정말 같이 이럴 줄 알고 같이 안 살라 했는데 자기가 멋대로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손절을 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독립하자마자 바로 공장에 들어갔죠. 공장. 손주 쳐가지고 경제적으로 지원을 거의 안 해줬기 때문에 공장에 들어가서 이제 취업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손주 쳐고 이렇게 가놓고는 이제 공장에 가서 번 돈을 다 자기 때 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생들 용돈 주겠다. 동생 용돈 주겠다. 그러니까 용돈 주겠다 하니까 용돈을 갖고 월급을 달라. 그러면은 내가 용돈 주겠다. 근데 용돈을 이때도 어떻게 줬냐면 자취했을 때도 제가 이제 그 고시원비 있잖아요. 그러면 방세 빼면 한 2, 3만 원 이렇게 남게 돈을 줬단 말이에요. 방세 빼고. 그럼 이 2, 3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서 또 교통비 빼잖아요. 그러면 몇만 원 안 남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이제 점심만 먹고 학교에서 점심만 먹고 그걸로 하루를 버텼거든요.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렇게 또 해주겠다 이거예요. 예, 제가 오케이 하겠습니까? 네, 오케이 못하죠. 이건 힘들겠다 하니까 바로 진짜 손절했었거든요. 예, 진짜 이제 손절 그랬는데 이제 공장에 있으면서 이제 사건 사고 많았습니다. 공장에서 이렇게 엄청 큰 프레스 있는데 그 프레스에서 떨어져서 낙상 사고로 죽을 뻔한 적이 있고 또 낙상 사고로 죽을 뻔하다가 이제 또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적도 있고요. 네, 교통사고. 뭐 최근에는 오토바이 사고로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 네, 저는 뭐 이거 이렇게 죽을 뻔한 게 거의 일상이에요. 일상. 이렇게 죽을 뻔한 적이 많다 보니까 이런 데서 생각을 많이 하겠죠. 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내가 내일 살아있을지 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이번 화에서는 이때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는 드리지 못하겠지만 일부라도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이혼하실 때 어머니가 이 M이라는 분이 UF를 만났다 했잖아요. UF를 만들어 놓고 UF를 만들어 놓고 이제 신혼을 즐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런했어요. 런 했어요. 도망갔다 이거죠. 집을 도망갔다. 도망.
예, 도망갔는데 이제 여기서 어 F도 이제 UM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UM이랑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UM도 뿔 달렸다 했잖아요. 여기다 놔두고 가본 거예요. 근데 이제 저 혼자만 그 당시 놔둔 건 아니고 제 동생이 2명 있다 했잖아요. 예, 2명 여동생이 있잖아요. 예, 첫째 동생이 이 여동생, 첫째 여동생, 첫째 여동생이랑 이제 둘째 여동생, 둘째 여동생, 예, 둘째 여동생 저랑 둘째 여동생이랑 이제 저랑 이렇게 놔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때가 제가 초4였고 저 동생이 초2였어요. 두 번째 동생이 2살 터울이거든요. 얘가 3살이었어요. 여기 놔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네, 이분도 거의 이분의 하위 호환이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요 공평했어요. 예. 이분처럼 차별은 하지 않았어요. 예, 이분은 차별했잖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분들 텐 얘는 자식이어도 전 자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차피 자식이 다르잖아요. 공평했어요. 학대하는 게 공평했다 이거예요. 예, 공평했어요. 그래서 이 새엠 밑에서 많이 학대를 당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이혼하시고 나서 아버지도 이 신혼을 즐기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를 일단 어디다 놔뒀냐면 그 화순 이서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화순 이서면에 깡촌에 저희 3명 놔두고 이렇게 또 신혼을 즐기셨거든요. 근데 이분도 한 번씩 어떻게죠? 2주에 한 번인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같이 와요. 같이 와서 저희를 홉신 때립니다. 폭력 엄청 때려요. 그래서 그 제 셋째 이 동생도 3살인데 3살인데 진짜 엉덩이에 아무 이유 없이 엉덩이에 피멍이 들게 때린 적이 있어요. 진짜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렇게 때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애한테도 자비가 없이 때리니까 덜덜덜덜덜 떨고 있었죠 저희는. 그래서 이분만 오면 뭐 공포인 거예요 공포. 그래서 시골에 어떤 얼마나 깡촌을 시골에 두고 왔냐면 제가 그래서 지도도 갖고 왔습니다. 지도도 갖고 왔는데 잠시만요. 지도를 집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6카운치 의거해서 보여드려야 된다 했죠. 자, 펜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예, 여기거든요. 여기가 완전 깡촌이죠. 여기다가 이제 아버지가 저희 3명의 동생들과 저를 이렇게 여기다가 두신 거예요. 여기다 뒀는데 이 집이 또 많이 누가 살고 계신지 많이 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그때 맨 처음에 살았을 때는 가족들 저 동생들이랑 살았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 다시 오게 되거든 저는. 그래서 여기 이 시골에다가 잠시만요. 여기 시골에서 저희를 놔두고 했는데 여기 시골에 맨 처음에 같이 있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나마 동생들과 같이 있으니까 좀 힘들긴 했죠. 힘들긴 했고 여기서 이제 초등학교를 저희가 갈 때 이제 어떻게 해서 갔냐면 초등학교를 갈 때 여기 길로 이렇게 여기가 지름길이거든요. 이렇게 원래는 초등학교 가려면 이렇게 쭉 이쪽 길 가잖아요. 이쪽 쭉 가지고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항상 여기 초등학교를 빨리 가려고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갔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가면은 빠르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가니까 학교가 여기쯤 있었어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동생들이랑 같이 있었을 때는. 잠깐만요. 꺼졌네. 또 이러네. 네, 됐어. 동생들하고 있었을 때는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분에게는 자식이 어 이제 자식이 이거는 여기는 자식이라고. 근데 이제 새엄마라는 분도 학대한 이유가 있어요. 다 원인 없는 그게 없어요. 원인 제공을 누가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셋째 동생이 제일 위험했었잖아요. 그래서 셋째 동생은 이렇게 런 하신지 몇 달이죠? 런 하신지 한 두 달, 아니 세 달인가? 세 달인가 되셨을 때 데려갔어요. 바로 와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깡총 와가지고. 그럼 이제 저랑 이 두 명 남잖아요. 저랑 이 둘째 동생이랑 그 계속 그냥 시골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또 이제 이 두 분이 신혼집을 또 차리셨거든요. 그 신혼집을 차리시고 이제 그 신혼집에 저희를 데리고 간 거예요. 예.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폭력의 시작이었죠. 폭력의 시작. 예. 그래서 그분이 신혼집을 그 두 분이 어디서 차렸냐면 여기 다 지도 갖고 왔어요. 잠시만요. 네. 여기에 차리셨습니다. 신혼집을. 제가 호수도 다 기억해요. 여기에 여기 일신 아파트거든요. 광주 우남동. 광주 우남동인데 여기에 신혼집을 차리셨어요. 여기 402호. 예, 호수도 기억하죠? 네. 402호에 신혼집을 차리셨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저랑 동생이랑 매일은 아니고 자주 쫓겨났어요.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모르는데 이제 저랑 동생이랑 매일 쫓겨나서 여기 보면 지금 여기에 혼합수감이 있는데 예전에 여기 통에 혼합수감이 있었거든요. 거의 겨울에 이렇게 눈도 많이 와요. 그래서 춥겠죠. 근데 이제 쫓겨날 때 이렇게 옷도 안 입히고 그냥 옷 한 번만 입히고 쫓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춥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막 둘이서 이렇게 나서 막 오빠 추워 막 이러면서 막 버티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동생도 자주 사라졌어요. 예, 자주 사라졌고 어디 갔냐 알고 보니까 이 애미 이 동생도 자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왜 멈췄죠?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이 M이라는 분이 이 동생을 근처에 살았거든요. 근처 살았는데 근처 사니까 이제 자주 데려가서 밥도 먹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동생도 얼마 있다가 이 M이 데려갔어요. 네, M이 데려가서 이 동생도 갑자기 사라졌어요. 빠빠이 하면서 인사도 없이 갔죠. 네. 그러면 이제 저 혼자 남았잖아요. 이제 저는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실을 생각 안 하잖아요. 저는 이게 남아져서 더 많은 학대를 당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학대를. 예, 더 심해졌어요. 이 애미는 이분이. 예, 더 심해졌는데 이것도 나중에 밝혀진 이유가 바로 이분이 뒤에서 그렇게 조장한 거예요. 왜냐면 괴롭힘 당하면 이분은 좋으니까. 예,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폭력이 있어도 폭력이 심하진 않은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매일 폭력에 이렇게 시달리는 거예요. 정말 매일. 그래서 잠시만요.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닌데? 여기 있다. 죄송합니다. 꺼야지. 네, 여기 보이죠? 잘.
그래서 이때 제가 예, 좀 심했죠. 이거 지웁시다. 예, 이거 지우고 이제 이때 제가 이제 제가 이제 맞아 죽을 뻔하고 굶어 죽을 뻔하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이때 제가 이제 맞아 죽을 뻔한 적이 많고 굶어 죽을 뻔한 적 많고 얼어 죽을 뻔한 적이 많은 거예요. 이제 거의 매일 이렇게 쫓겨났거든요. 근데 이게 맞고 쫓겨나죠? 밥 먹이고 쫓겨나겠습니까? 밥 안 먹이고 쫓겨나죠. 그리고 이렇게 눈이 오고 한데 옷 한 벌만 입고 이렇게 쫓겨나니까 얼어 죽을 뻔한 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초등학교 때 이렇게 소원 있으세요? 네, 초등학교 때 다 소원이 있어요. 이 물어보면 뭐 누구랑 친해지고 싶어요. 뭐 가지고 싶어요. 뭐 이런 거 되고 뭐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정도잖아요. 초등학교 때. 예.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소원이 뭐였냐면 집에서 집에서 다 좋으니까 집에서 3일만 잘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잠을 자고 싶어요. 집에서. 왜 이렇게 소원이겠어요? 매일 노숙하니까. 네. 매일 노숙했거든요. 예, 초등학교 때 이미 매일 노숙을 했어요. 밖에서.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밤새고 밖에서 떨다가 집에 와서 또 아동학대 신고되면 안 되니까 아침에 찾아서 옷 입히고 학교 보내요. 그럼 학교는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못 잤잖아요. 얼어 죽지 않으려고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고 막 졸아요. 좋으니까 이제 학교에서 또 전화 오면 또 쫓겨나요. 이게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맞는데 이때 왜 죽을 뻔하냐면 그냥 매로 때리는데 사람이 죽겠어요? 예, 매로 때리면 매로 때린다고 뭐 많이 피멍 들고 막 그래도 죽진 않겠죠? 다리에 피멍 들고 막 그래도. 근데 이 매로 때리면 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잡히는 걸로 때린다는 거예요. 새어머니가. 예. 잡히는 걸로. 근데 운이 좋으면 이 그냥 뭐 단소나 이런 건데 예전에 공사장에서 그냥 저 때린 적 있었거든요. 공사장 끌고 가지고. 근데 공사장에 끌고 갔는데 아니 하필 손에 뭐가 들렸냐면 쇠파이프가 들린 거예요. 예. 이 쇠파이프로 그냥 막 사정없이 막 아무데나 내리치니까 갈비뼈가 부러진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이렇게 그날 또 바로 쫓겨나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뭐 밥도 뭐 3일 이상 안 먹은 아무것도 안 먹은 적도 있고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때도 제가 막 전단지 알바 해가지고 막 그 전단지 알바하면은 뭐 엄청나게 많이 돌려봤자 뭐 100장, 200장 돌리면 진짜 많이 돌리는 거거든요. 200장까지 못 돌려요. 100장, 200장. 100장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리면 뭐 1,000원 뭐 이렇게 남아요. 예, 1,000원 이 정도 남아요. 그러면 이거 갖고 이제 뭐 빵은 너무 비싸니까 못 사 먹고 그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슈퍼마켓에 보면 애들은 꾀돌이라고 팔았거든요. 이게 100원이었거든요. 이거를 10개 사가지고 이거를 막 허겁지겁 먹다가 못 먹혀서 예, 못 먹혀서 예, 또 이렇게 고인이 될 뻔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동네에 어떤 소문들까지 들었냐면 그 동네에 보면 저희가 이렇게 그때 당시 유명했던 공포 영화도 있는데 제가 아침에 이렇게 아파트 보여드렸는데 그 아파트가 이렇게 그 복도형이에요. 복도형이 어떤 건지 아시죠? 이렇게 복도형 보면은 이렇게 주택가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겨울날 쫓겨나면 옷 한 벌만 입고 쫓겨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얼어 죽으려고 이렇게 계속 돌아다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계속 새벽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혹시 그 주온이라는 그 공포영 아세요? 주온? 주온? 그 주온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기억하실 건데, 예. 자, 이 사진 미리 갖고 왔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야기할 줄 모르고. 주원. 그게 이 남자에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남자 나오잖아요. 이 남자에 나오잖아요. 이가 토시오 이 애가 굉장히 무서운 그 공포 영화의 하나였거든요. 이 토시오 이 애가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저희 동네에 토시오가 산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왜 소문이 돈지 아세요? 저 때문에 저 때문에 돌았어요. 저 때문에. 예, 저 때문에 돌았는데, 이렇게 쫓겨나면 이제 제가 안 얼어 죽으려고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그 가만히 있으면 얼어 죽으니까 계속 돌아다녀요. 근데 추운데 막 눈이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옷 한 벌만 입히고 쫓겨내거든요. 옷도 이렇게 내복도 다 벗겨요. 왜냐면 내복도 왜 다 벗게 하냐면, 이게 그냥 위에 옷 내복만, 그 내복을 입은 거를 내복만 입고 쫓겨내면은 아동학대로 신고 들어올까봐. 예, 아동학대로 신고 들어올까봐 이제 그 위에 옷 한 벌만 입히고 이제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우니까 피부가 파랗게 질린단 말이에요. 파랗게 질리는데, 예, 파랗게 질리잖아요. 파랗게 질린 상태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밤새 돌아다니까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하면 참 재밌어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거든요. 아예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재밌는 게, 이제 제가 이렇게 여기가 계단이거든요. 계단인데 이 계단이 그 비상 탈출도 계단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복도식이면 제가 여기를 계속 이렇게 왔다가 내려갔다가 왔다가 내려갔다가 왔다가 내려갔다가 왔다가 내려갔다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면 밖에 있으면 춥잖아요. 밖은 너무 추우니까 여기서 안 얼어 죽으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제가 밤새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안 얼어 죽으려고. 그러면 이제 저는 사실 이것도 다 인스타 체험할 때 본긴 했는데, 그래서 많이 울었긴 했는데, 이렇게 막 추워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으면, 밤새 돌아다니고 있으면 이제 피부가 파랗게 질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파랗게 질려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파랗게 질려가지고. 근데 막 새벽 4시 막 5시 뭐 3시 뭐 3시 뭐 이럴 때 뭐 귀가 늦으신 분도 있겠죠. 귀가가, 예, 뭐 친구 놀다가. 근데 이럴 때 애가 돌아다니기 생각 못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명한 그 공포영화 주온이라 했죠. 주온. 이 토시오. 근데 그렇게 파랗게 질린 애가 이 복도를 막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복도를. 아무도 없을 시간인데. 예, 아무도 없을 시간인데. 그래가지고 어떤 누나가 귀가를 하다가 저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이렇게 눈이 튀둥그레져가지고 입이 똑 부러져서 그대로 그대로 문고리 잡고 그대로 이렇게 얼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덜덜덜덜 떨면서 절 보면서 눈도 못 떼고 덜덜덜덜 떨면서 굳어버려요. 문을 안 열고 덜덜덜 떨면서 굳어버려요. 파랗게 이제 그 누나도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예,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저는 이때 당시에 이렇게 놀란 누나 보고 사실 아무 생각 안 들었어요. 예, 그때 당시엔 아무 생각 안 들었어요. 이 물음표도 없었어요. 왜냐면 배고프고, 예, 배고프고 춥고 또 엄청 맞아서 쫓겨났잖아요. 그 맞아가지고 쫓겨났기 때문에 아프고 서럽고. 근데 이거는 시작이고 뭐 이런 거 아니까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어가는데,
이 누나는 제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얼어서 붙어서 입 똑 벌리고 얼어서 붙어서 꼼짝 못 하더라고요. 덜덜덜덜 떨면서. 예. 이 주온이라는 이게 되게 유명했어서 토시오를 영접한 거 알았어요. 토시오를 영접한 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시오 이 생각이 나니까 이제 얼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 학교에서 또 막 그런 내복이 그 귀신이 밤에 늦은 밤에 귀신이 돌아다닌다 이런 소문이 돌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저였어요. 네, 이런 썰도 있고 참 재미난 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때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그 제가 이렇게 매일 맞아 죽고 언제 맞아 죽을지 몰라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막 쇠파이프로 때리고 이러는데도 아버지는 옆에서 그냥 팔짱 끼고 그냥 방해만 하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저 밖에서 이렇게 노숙하고 있어도 그래도 아버지 잠 잘 잡니다. 네. 네, 잠 잘 자요. 그러니까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이 겨울 날이 춥거든요. 광주에 매일 이런데 아니 적어도 아버지면은 제가 얼어 죽고 굶어 죽을 수 있게 해도 맞아 죽진 않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할 수 있지 않냐. 제발 이렇게 이거는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맞아 죽지는 않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해서 아버지 생각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나중에 죽으면은 골치 아파지죠. 예, 골치 아파지니까 아동학 때. 예,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동생이랑 같이 살았던 그 화순 이서 있죠. 화순 이서 깡촌. 예, 여기에 이제 저 혼자만 나중에 가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동생들이랑 분명히 같이 있었는데 이제 저 혼자 가게 되니까 정말 이제 우울증이 심하게 오더라고요. 예, 정말 심하게 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때 갔을 때가 이게 방학 기간이었거든요. 그리고 1년을 제가 꿇었어요. 예, 1년을 왜 꿇었냐면 저 학교 안 보내고 우유 배달이랑 신문 배달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애를 뼛속까지 진짜 뼛속까지 이렇게 완전히 쪽쪽쪽쪽쪽쪽 빨아 드신 거죠. 그래서 이거 한다고 이렇게 부려먹는다고 학교를 안 보냈어요. 학교를 1년. 그래서 1년은 꿇었어요 제가. 예, 이렇게 이 이유 때문에 1년 꿇어가지고 이제 그 새 학기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새 학기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서 이제 6개월 동안 방치가 된 거예요. 방학도 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방치돼 있어서 이제 이때 이제 완전 깡촌이거든요. 거기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이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아침 일찍 그 농사하러 가셔서 이제 저녁 일찍 주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없는 데서 6개월 동안 혼자 있으니까 완전 아무것도 할 거 없는데 그래서 우울증이 심하게 해가지고 막 6개월 동안 계속 울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앞으로 이런 게 시작이잖아요. 인생이 시작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깡촌에서도 네 제가 죽을 고비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깡촌에서 있었던 일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진정한 흑막이 있다 했잖아요. 흑막. 그래서 이 흑막이 왜 도대체 어떻게 이 M이 되는지 제가 내일 다음에 또 5화에서 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지금 생각해보면 이러고 살아있다는 게 참 기적이죠. 네, 기적이긴 한데 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저만 이렇게 사는 게 기적이 아니고 나중에 보면 생각해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 오늘 살아있다는 게 있다는 게 저는 기적이라 생각해요. 이게 기적이라 생각해요. 네. 사실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잖아요.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내일이라는 게 나에게 있다는 것을 얼마나 큰 확신하시죠? 근데 내일이라는 게 나에게 없을 수도 있다.
불길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예, 죽음은 정말 가까웠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죽음은 우리에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나쁜 이유가요. 왜 나쁜지 아세요? 이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준비가 되면 뭐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모레 죽으나 상관없잖아요. 뭐 준비가 돼 있으면. 예, 뭐 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시험을 봐요. 예,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을 보는 아이가 이 시험 준비가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선생님이 갑자기 오늘 쪽지 시험하자. 예. 시험하자 하면 갑자기 오늘 쪽지 시험하자. 갑자기 번개 쪽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면은 이제 준비가 돼 있는 아이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래? 오히려 내 기량을 보여주지 하면서 내 기량을 보여주지 하면서 오히려 투지를 불태울 거 아니에요? 왜냐면 준비가 됐으니까. 근데 화가 나는 애가 있어요. 기분 나쁘고. 왜 화가 나겠어요? 예. 준비가 안 됐어. 너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예, 준비가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아, 미리 말해주지. 그러면 내가 준비했을 텐데. 근데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항상 벼락치기 할 생각하면 안 되죠. 네, 저도 벼락치기만 했습니다. 네, 벼락치기만 했는데, 그래서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이게 벼락치기가 아니라 준비를 하죠. 근데 이런 아이가 잘 되죠. 근데 사실 예전에도 말씀드렸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시험에 준비가 돼 있으면 뭐 시험 잘 맞으면 좋죠. 네, 시험 잘 맞으면 좋아요. 시험 잘 맞으면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성적을 받으면 좋은 대학교로 가고, 좋은 대학교로 가면 좋은 직장을 갖죠. 예, 좋은 직장. 그러면은 삶을 영위할 수 있죠. 이렇게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좋은 삶. 예, 이거는 지혜잖아요. 이건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요, 웰빙도 좋지만 웰다잉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지 않나요? 예. 근데 이렇게 좋은 삶을 누리려고 하는데 죽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시험 기간은 정해졌죠. 근데 죽는 시간도 정해졌나요? 죽는 시간 정해졌어요. 며칠날 몇월 몇 시에 죽을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시험을 준비하는 건 지혜롭고, 이거 준비하는 거는 지혜가 아닐까요? 이거는 오지랖이에요? 근데요, 이렇게 좋은 직장을 가졌어요. 근데 좋은 삶을 영위할 확률이요, 0. 몇 프로예요. 0. 몇 프로. 예. 교사해 보니까 그렇대요. 0. 몇 프로. 0. 몇 프로인지 정확히 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0. 몇 프로예요. 좋은 직장을 가져도요, 좋은 삶을 못 누릴 수가 있어요. 네. 예전에 삼성 대기업에 들어가셔가지고 부인한테 이용당해가지고 결국에 부인한테 죽임당해가지고 죽은 분도 계셨잖아요. 그분이 공부도 잘했어요. 좋은 직장도 거뒀어요. 근데 좋은 사람 못 누리고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는데, 부인한테 이용당해가지고 죽었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요, 다음은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죠. 이게 극단적인. 근데 좋은 삶이라는 것은요, 이 좋은 삶이 단지 이 좋은 직장을 가져야 좋은 삶이 영위가 되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네. 시험을 못 봤어요. 시험 못 보고 좋은 성적을 못 봐도, 좋은 직장을 못 가져도 좋은 삶은 영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영위할 수 있어요. 뭐 공부 못해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런 애가 나중에 뭐 운 좋게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예, 공부 못해도. 근데요,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건, 아니 시험이라는 거는 당시 학교 학생 신분에서는 참 중요한 거지만 인생을 봤을 때 이 시험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예, 작은 부분이라고 어떻게 크게 보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작은 부분이라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확률이에요, 이것도. 확률. 근데 아무래도 공부를 열심히 했던 아이가 확률적으로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죽을 확률은 몇 보예요? 죽을 확률은 0. 몇 프로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 그럼 죽을 확률은 100%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한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리석은 사람. 그때 참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요. 이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보라 생각해요. 이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누가 바보예요? 이걸 노력하는 게 바보가 아니죠. 왜 공부해? 바보야? 이렇게 말하는 내가 바보죠. 예. 근데 왜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해요? 이건요, 더 큰 바보예요. 그죠? 자기는 누구나 다 죽는데, 이거에 대해 생각 안 한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특별하게 이제 죽을 고비가 많다 보니까 뭐 이런 생각을 더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진짜 내일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거 뭐 당장 내일 죽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죽음은 사람 가리지 않아요. 시간 타협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시험은 잘못돼도 뭐 좋은 사람이 영위할 수 있어요. 근데요, 죽어서 죽음에 대해서 준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후세계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사후세계에 있다면 이 사후세계는 천국 아니면 지옥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 여기 가도 상관없나요? 여기서는 도무지 바뀌지 않는 불변하고 영원한 곳인데, 좀 못 살면 어때요? 좋은 삶을 못 살면 어때요? 좀 힘들게 살면 어때요? 그래도 삼시세끼, 예? 식사 잘하고 밥 잘 먹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잘 자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더 나은 거 있어요? 이렇게 살면 뭐 되는 거잖아요. 더 삶의 질이 질 차이잖아요. 예? 질의 차이 뿐이지 힘든 건 없지만, 여기 가서 질의 차이가 있을까요? 예? 여기 가서 뭐 지옥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여기는요, 가면 안 되잖아요. 가면. 예.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뭐 상관없죠. 근데 이게 있으면 아주 커지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했고, 이런 거를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이런 답을 얻기 전부터 이런 말을, 답을 얻기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요 친구들에게 했어요. 친구들에게 하면 이 친구들은 나 종교 없는데, 나 안 믿어, 이런 왜 말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종교 얘기했나요? 예. 그 종교 있는 사람은 안 죽고 종교 없는 사람은 죽나요? 그 종교 얘기 아니죠. 없는 사람은 안 죽어요? 영원히 살아요? 무적이에요, 무적? 죽음이 종교예요? 아니에요. 죽음이 현실이죠. 그러면 저는 뭔 소리 하는 거지? 근데 내가 전도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전도하지 마. 전도하지 마. 저는 이게 무슨 소리지? 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 나, 나 교회 안 다니는데, 나 교회 안 믿는데, 안 다니는데, 나 종교 없는데, 예, 없는데, 뭔 소리, 아, 없는데, 뭔 소리 하지? 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한다니까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 지혜로우신 거고, 그리고 저도 이제 4화, 5화, 6화 뭐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1일 영상, 1일 영상을 제가 계획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를 그냥 다 이야기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또 생각 정리하고 뭐 이런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1일 1영상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유튜버 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유튜브. 그래서 1일 1영상은 조금 제가 직업이 있다 보니까, 별다른 직업이 있다 보니까 2일 1영상, 예, 제가 그 대신 이게 퀄리티랑 이런 거를, 예,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도 또 향상시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4화에서 이제 또 그 화순 이서 그 깡촌에서 살았던 깡촌 라이프를 제가 이야기 드릴 건데, 여기서도 이제 죽을 고비가 되게 많았어요. 네. 네, 죽을 고비 되게 많았어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시골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어린아이 혼자 살다 보니까, 네, 죽을 고비가 많았는데, 이때도 제 4화, 이번이 4화죠. 5화에서도, 네, 5화에서도 제가 좀 이렇게 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요즘 날씨가 많이 덥다는데, 폭염 주의하시고요. 네, 또 남은 하루도 정말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화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